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소통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제가 답하겠습니다. 소통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소통인가? 제가 지난번에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소통이 되지 않아 치매도 올 수 있고 암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중풍도 찾아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풍과 관련된 그 혈액순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이 또 있죠. 심장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소통하면 신체적인 차원에서 혈액순환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소통, 그래서 정신적인 일체감, 이러한 것들이 결핍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소금을 약 2스푼 정도 섭취하라. 그러다가 정제 소금이 아닌 천일염을 섭취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터넷이나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지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사실 소금은 사실 여기 이 중에서 가장 연결된 부분이 중풍과 연결이 돼 있죠. 왜냐하면 소금과 이제 혈압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바다소금은 또 천일염은 아무리 마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그 보도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정말 소금이라면 소금이 이제 화학기호로는 NaCl이라는 건데요. 염화 나트륨인데요. 염화 나트륨이라면 이게 소디움인데요. 어떻게 소금이 발효됐든 소금은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닷소금은 천연이라서 특수해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혈압이 오르지 않는다. 또 가공된 소금은 거기에 무엇인가 이제 독성분이 있어서 그 소금은 혈압을 오르게 한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금이 NaCl이라는 소금이 함유가 돼 있다면 같은 양의 소금이 있다면 혈압에는 똑같은 영향을 사실 미칩니다. 문제는 이 순수한 NaCl 말고 다른 물질이 있어서 이 NaCl이 일으키는 일으킬 수 있는, 반드시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으킬 수 있는 고혈압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무기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NaCl이 아닌 포타시움, 그쪽 칼륨이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무기질이 들어있는 천일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그 천연적인 곳에서 발췌된 소금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먹어도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순수한 NaCl을 섭취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천연 소금은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공된 것은 문제가 된다. 이것은 이제 그 잘못된 정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정상 혈압인데 짜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고혈압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고혈압의 그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고혈압이 이미 있는데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소금을 추가적으로 섭취했을 때 혈압이 악화되는 것이지, 고혈압이 악화되는 것이지, 내가 정상 혈압인데 짜게 먹었다고 해서 고혈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연이 됐든지 가공이 됐든지 NaCl이 얼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혈압이 좌우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금량이 많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한국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위의 문제가 많은데요. 염분이 높으면 이 위 벽에 아주 좋은 그 물질이 들어있어요. 코팅이 돼 있어요. 이게 점액질이 있는데요. 점막이 있는데요. 점막에서 나오는 점액이 있는데 굉장히 그 강한 그 위산이 나와도 이 위가 녹지 않도록 보호 역할을 해주는 점막이 있는데 그 점막을 그 염분이 높으면은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면 어느 순간 이 속이 쓰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위 속에는 HCl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굉장히 강한 산이에요. 보통 우리 몸의 그 혈관에 그 pH라는 그 산도라는 게 7.4 정도 돼야 되거든요. 7이 완전히 그 중립적인 딱 중간이라면 7보다 낮으면 산성이고 7보다 높으면은 알칼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주 약간 알칼리 성분이죠. 알칼리 성분인데 이 알칼리 성분이 이제 혈액에 유지되어야 되는 산도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나오는 위산은 얼마나 산도가 강하냐 하면 pH가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세포는 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커버해주는, 녹지 않게 커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점막인데요. 점막에서 나오는 그 점액을 이 단백질 점막인데요. 그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지나친 소금인데요. 보지도 않고, 음식 보지도 않고 무조건 소금을 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고, 또 이 염분뿐만 아니라 알코올, 그렇죠? 알코올도 이 점막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을 한 잔만 마셨다고 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파괴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무슨 법칙 있죠? 하인리히의 법칙. 하인리히의 법칙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삼각형 법칙인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300번의 위험 요인에 접하고, 그 다음에 29번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큰 일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큰 사고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위험에 접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증상이 있는데도 무시를 하게 되면 그 한 번에 큰 사고가 터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병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짜게 먹었다고 해서 당장 이 점막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시면 실감이 나냐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추어탕을 끓이기 전에 그 미꾸라지의 그 미끌미끌한 그 점액을 좀 없애기 위해서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군 소금을 확 그 미꾸라지 잡은 그 버켓에다가 잔뜩 뿌리면 그 점막이 다 벗겨지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청소를 하고 추어탕을 끓이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그 보호막이 그 미꾸라지 한번 잡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미끌미끌한 보호막이 우리 위 속에도 있는데, 위 벽에도 있는데, 짜게 드시면, 예를 들어서 300번을 짜게 드시면, 300번 하면 1년 내내 짜게 드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된장찌개나 무슨 양념이 아주 강한 반찬들을 1년 내내 드신다 하면은 분명히 1년 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상이 찾아오는데요. 어떤 증상이 찾아오는가? 여러분들의 점막이 파괴가 돼서 이제 신물이 올라오고 또 그것이 심해지면 쓴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가끔씩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왜 그런지요? 하는 질문을 했는데 바로 그 증상입니다. 지금 괜찮다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몰랐는데 이제 드디어 파괴가 돼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 300번의 위험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몸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좋지 않은 것을 드셨거나 또 좋지 않은 그 생각에 빠져 있거나 분노를 하셨거나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또 주기적으로 회식을 하신다고 알코올을 섭취를 하시거나 안주가 또 맵고 짜고 한 그 안주를 계속 드셨으면 분명히 이러한 그 위험 요인에 300번의 위험 요인에 아마 처하도록 몸을 그냥 혹사하셨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몸이 이제 증상들이 한두 개씩 생기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 속이 쓰리거나 그 다음에 신물이 올라오거나 쓴물이 올라오는 것인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의 점막이 이제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가? 일단은 내가 파괴하도록 한 어떠한 생활 습관이 있었는가? 어떠한 생활 습관이 있었는가? 한번 그 생활 습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봅니까 참 감사하죠? 이게 한 번의 위험 요인에 딱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동안 접할 수 있는 그 300번의 그 위험 요인에 계속 몸이 접했을 때, 고생했을 때, 그때 증상이 또 30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30번 동안 나오는 증상들을 무시했을 때 사고가 터지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과 제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의 330번의 기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몸은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물이 나오는 증상을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물이 왜 나오는가? 이미 신물은 항상 나옵니다. 식사 전후로 해서 이 산이 나와야지 소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데 점막이 얼만큼 파괴가 되었느냐. 또 여기에 이제 분문이라는 건데요. 이 분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식도와 위 사이의 그 통로를 차단해주는 문이에요. 그래서 소화를 시킬 때는 밑에 있는 괄약근과 위에 있는 분문이 딱 막아줘야지 이 위가 제대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셨을 때 또 공복에 신물이 올라온다면 이제 위액이 나오는데 이 분문이 그것을 딱 차단을 해주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분문의 그 힘이 약해졌거나 굉장히 느슨해져 가지고 이제 위산이 역류해서 이제 입에서 그 맛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 신물이 올라온다. 혹은 또 기침이 난다. 또 누워 있으면은 그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꼭 심장마비가 걸리는 것 같다. 그러한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하트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하면은 심장이 타들어간다 하는 그 표현을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심장이 타는 것이 아니고 식도에 위산이 올라와서 가슴이 답답하고 쓰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화하니까 쓰린 그 증상이 이제 뜨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트번이라고 해요. 근데 위산 과다 위궤양일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가장 이제 의사한테 찾아가시면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산이 많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텀스를 좀 드세요. 그럽니다. 미국이니까 제가 영어로 그냥 하겠습니다. 텀스. 이거는 이제 칼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위산 중화제입니다. 그래서 위산이 그 산성을 감소시켜서 실제적으로 산이 나오더라도 또 역류가 되더라도 산이 역류가 되더라도 아프지 않게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산을 중화시키니까 위벽이 이제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텀스를 섭취하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거의 요즘에는 이제 제네릭이라는 표현을 쓰죠. 제네릭으로 구할 수 있는 태그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H2 블로커라고 그래요. H2 블로커. H2 블로커는 산이 나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텀스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H2 블로커도 이제 충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것이 이제 PPI. PPI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프로톤 펌프 그 다음에 인히비터. 그래서 PPI. 종류가 많습니다. 뭐 여기 프로타닉스라는 것도 있고 프레버시드라는 것도 있고 넥시엄이라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뭐 비슷한 약을 여기 써주셨는데 덱실렌트라는 것도 있어요. 덱실렌트라는 것도 있고 좀 더 새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섭취하라고 의사에게 처방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에게 찾아가면은 받는 처방이에요. 이제 텀스는 원래부터 처방전이 필요 없었고요. 이제는 테가멧은 처방전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PI 중에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필요한데 이제 프라일로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프라일로섹이라는 것은 처방전 없이 원래는 처방전이었는데 처방전 없이 시중에서 어느 마켓에 가든지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식전 30분 전에 이것을 드시면 언젠가는 이제 위벽이 이제 산이 못 나오게 하는 거니까 산이 아예 차단이 되니까 그래도 위산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예방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은 극히 이제 급한 불을 끄는 차원이죠. 그래서 요것을 제가 이제 하이인리히 법칙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이것은 이제 보통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학술적인 용어로는 gastro, esophageal, reflux disease. 그래서 GERD, GERD라고 하죠. GERD. 그러면은 요거를 하인리히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300번의 위험 요인. 계속 위험하게 사는 겁니다. 300번 위험하게 살면 29번의 증상이 생기고 그 증상을 무시하면 한 번에 사고가 터진다. 이것이 뭐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파탄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의 질병은 이 GERD라는 질병이죠. GERD. 그 GERD를 제가 요 정도 쓰겠습니다. 요 정도. 왜냐하면 요거를 증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사고로 발전하는 것은 이제 암으로 뭐 식도 암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식도암이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것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이 자체가 사고일 수가 있고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은 아주 잔잔하지만 계속 불편할 정도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처방 의사가 주는 그 처방에서 이제 실제적인 처방전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다음 구두로 처방하는 것이 있는데 텀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H2 블로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PPI PPI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처방은 어느 차원이냐면 요 차원이에요. 그렇죠? 증상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고가 난 상황에서 이러한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아예 이러한 증상이 없도록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인데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과식입니다. 주로 이 자꾸 하트번이 생기고 신물이 올라오는 분들은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한 끼 과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드십니다. 기름기, 그 다음에 자극성이 많고 그 다음에 알코올, 음주, 그 다음에 또 탄산음료, 그리고 좋은 음식 중에서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토마토, 그 다음에 다양한 약초, 박하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증상에 있어서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과식하고 기름진 음식, 자극성 있는 음식, 알코올, 탄산음료, 토마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여기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 중에서 이제 분노하는 것. 특별히 분노를 풀면은 혈관에,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고요. 분노를 억지로 꾹꾹 누르면 위에 문제가 생깁니다. 화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위험 요인, 이렇게 쭉 나열하니까 300번의 위험 요인이 생기겠죠. 하루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하면 한 달 안에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소하셔도 이러한 증상들을 없애고 진짜 그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미리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약물 처방이나 현대 그 의학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위산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의 대표적인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천연 치료가 있는데 그것이 액티베이티드 찰콜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시면 자막이 나가는 연락처에 이제 연락을 하시면 10월 3일에 여러분들을 만나 뵐 때 이러한 내용들과 또 이러한 것들을 좀 준비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드리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2개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